오늘 영상은 코인 선물이 처음인 분도 손에 잡히게 딱 5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길게 돌려 말 안 하고 따라만 해도 체계가 세워지게 순서대로 끊어 드릴게요. 준비물은 메모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초보 따라하기 300만원에서 1억 8천만원으로 화제였던 단타 접근, 수수료 최대 할인, AI 활용 단타, 가입 이벤트 100달러까지 다 담았습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그대로 복사하듯 따라하는 쉬운 코인 거래 따라하기입니다. 차트가 외계어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클릭 순서부터 진입 버튼까지 헷갈리는 구간을 말로 또박또박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서 제일 먼저 헷갈리는 게 현물이냐 선물이냐입니다. 현물은 코인을 사서 들고 있는 거고, 선물은 가격의 방향에 베팅하는 거예요. 선물은 롱숏이 가능해서 단타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초보는 욕심을 줄이고 레버리지는 낮게 시작하셔야 머리가 맑습니다. 격리 마진처럼 포지션만 분리해두면 실수해도 피해가 통제됩니다. 버튼을 누르기 전엔 진입가, 손절가, 목표가 3줄부터 적어두세요.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동안 불이 붙었던 이야기,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접근법을 초보 시선으로 재구성해드립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그 과정의 습관을 뽑아드릴게요. 그때 화제가 된 포인트는 많이 맞추는 감이 아니라 작게 틀리는 습관이었습니다. 한 번에 크게 먹으려 하지 않고 짧은 파동을 여러 번 주워 담는 방식이었죠. 결국 승률보다 손실 관리가 실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단타는 규칙이 단순합니다. 진입 전에 손절을 먼저 정하고 손절이 나가면 미련 없이 다음 기회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이익이 나면 일부라도 챙겨서 심리를 안정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단타의 수문적, 거래 수수료를 최대로 깎는 꿀팁입니다. 수익은 얇은데 수수료가 두꺼우면 아무리 잘 맞춰도 계좌가 안 늘거든요. 수수료가 새는 구멍을 오늘 확실히 막아드리겠습니다. 수수료 할인은 생각보다 설정 싸움입니다. 지정가로 넣어 메이커 수수료를 노리거나 수수료 할인 코인을 활용하거나 이벤트 등급 혜택을 챙기는 식으로 체감이 확 바뀝니다. 단타는 이 차이가 곧 실력입니다. 네 번째는 AI를 비서처럼 붙여서 하루 50만원을 노릴 수 있게 매매를 정리하는 단타 방식입니다. AI가 대신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흔들릴 때 손을 잡아주는 체크리스트로 쓰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아침에 뉴스가 쏟아질 때 중요한 재료만 요약해달라고 시키고 그 재료가 차트에 어떤 파동을 만들지 시나리오를 뽑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이 흔들리지만 AI는 매번 같은 톤으로 정리해줍니다. 또 한 가지는 매매 일지입니다. 내가 왜 들어갔고 왜 나왔는지 기록이 쌓이면 실력이 보이거든요. AI에게 내 매매를 복귀하게 하면 반복되는 실수 패턴을 더 빨리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첫 거래 전 내 돈을 따로 입금하지 않고도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아 연습처럼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큰 돈보다 안전한 첫발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체감하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방법과 100달러 받는 가입 이벤트 경로를 한눈에 보이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헤매지 않게 고정 댓글도 꼭 같이 확인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하루아침에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내 돈을 크게 묶지 않고도 코인 선물 구조를 공부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로 타이밍이 맞으면 몇백만원까지도 노려볼 여지는 생깁니다. 이제 왜 하필 코인인가부터 아주 직관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투자는 결국 같은 시간에 어떤 자산을 들고 있었느냐의 게임이잖아요. 그 차이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숫자로 보면 감이 바로 옵니다. 만약 10년 전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원씩 올려놨다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느낌이 아니라 결과표로 보면 머릿속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보다 대략 2.66배 올라왔다고 보면 2016년에 1000만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을 때 지금쯤 2660만원 근처가 됩니다. 안정적이지만 속도는 제한적입니다. 2016년에 1000만원으로 금을 샀다면 약 233.5g 정도를 들고 있었을 텐데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5,460만원 정도로 불어납니다. 꾸준히 묵직하게 가는 자산이죠.
같은 2016년에 1,000만원어치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들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2026년엔 약 2,400만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예시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선 지역과 타이밍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그런데 2016년에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이 되는 수준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한 줄만으로도 왜 다들 쳐다보는지 이해가 됩니다. 여기까지 숫자만 봐도 바보가 아니라면 코인을 투자 대상에서 빼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닿습니다. 물론 변동성은 무섭지만 그 무서움이 동시에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더 중요한 건 코인이 오를 때만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를 땐 롱으로 올라타서 먹을 수 있고 내릴 땐 숏으로 내려가는 쪽에 베팅해서도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방향 하나만 맞추면 판이 열립니다. 그리고 세금도 이유로 자주 언급됩니다. 해외 거래소는 거래소 단계에서 세금이 바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아니라서 세금이 없는 것 같다고 느끼는 분도 있고, 국내는 수익과세 이슈가 따라붙어 신경 쓸 게 늘어난다고들 합니다. 또 하나, 해외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는 이 기능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는 열려 있죠. 예를 들어 50만원에 레버리지 10배면 500만원 규모, 100배면 5천만원 규모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30억 이상의 큰 자금으로 투자하는 분에게 레버리지는 필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투자금으로 체급을 키워야 하는 분에게는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노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은 거래소 선택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만 쓰다가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바뀐다는 건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뜻이겠죠.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제한해둔 반면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50만원으로도 5천만원 규모까지 포지션을 잡을 수 있으니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가 수수료가 더 낮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서 단타를 많이 치는 분들은 체감이 바로 옵니다. 매매 횟수가 많을수록 수수료는 피처럼 새어나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는 세금이 없다고 알고 접근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국내는 거래 수익 과세 문제를 계속 체크해야 한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 이슈까지 포함해 거래소를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하면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디냐부터 헤매지 않게 고정 댓글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를 숫자로 때려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가 대략 0.005% 수준이라고 가정해보죠. 퍼센트는 작아 보이는데 단타에선 이게 폭탄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치면 노출 금액이 커집니다. 진입과 청산을 왕복으로 계산하면 1회 거래의 수수료가 약 22만원쯤 나올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번만 반복해도 수수료가 220만원이 됩니다. 내가 번 돈이 아니라 거래소에 낸 돈이 쌓이는 거죠. 수수료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는 순간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고르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5가지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낮은지, 거래가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까지인지, 원화로 바로 입금이 되는지입니다. 이 기준으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곳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치가 공개로 많이 언급되는 곳이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이고 나머지 한 곳은 대형 거래소 묶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수수료부터요. 수수료를 보면 A 거래소는 0.01% 수준, 바이비트는 0.09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단타를 많이 할수록 이 소수점 차이가 계좌의 숨통을 좌우합니다. 한국어 지원은 차이가 큽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한국어 실시간 상담이 원활하다고 보기 힘든 편입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 입출 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다고 하고
나머지는 바로 되기 어렵다는 점이 장벽이 됩니다.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가입 이벤트 100달러는 어떻게 받는지, 수수료 할인은 어떤 경로로 적용되는지까지 고정 댓글에 묶어뒀습니다. 영상 끝나고 찾으실 때 고정 댓글이 지름길입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실전,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심장이 빨리 뛰는 자산이라 타이밍이 곧 생명입니다. 개념을 먼저 잡고 신호를 같이 보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매수 쪽에 베팅하는 겁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보고 하락 쪽에 베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위로 탈지 아래로 탈지 정하는 선택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롱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 유리합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저점도 받쳐주면 시장이 위로 계단을 밟는 중이란 뜻이죠. 이런 흐름에선 롱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을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는데 보통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여기에 거래량까지 같이 늘면 신뢰도가 더 붙습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같이 커지면 사람들이 진짜로 밀고 있다는 표시가 됩니다. 반대로 가격만 오르고 거래량이 힘이 없으면 불꽃놀이처럼 잠깐 번쩍하고 꺼질 수도 있으니 조심스럽게 보셔야 합니다. 뉴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소식, 큰 기관 자금의 진입, 비트코인 ETF 승인처럼 바람이 등 뒤에서 불어줄 때 가격이 탄력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재료가 나올 땐 롱이 유리해질 확률이 커집니다. 숏은 반대로 하락 추세가 뚜렷할 때 빛을 봅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힘없이 꺾이면 아래로 미끄러지는 패턴이죠. 이럴 땐 숏이 훨씬 편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1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하고 흔히 하락 신호로 봅니다. 또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힘이 빠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 숏을 고민할 타이밍이 됩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 쪽으로 무게를 실어줍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시장 심리를 얼려버리거든요. 이런 경우엔 숏 포지션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지표를 쓰면 판단이 또렷해집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를 보는 지표인데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도 같이 보면 변동성과 추세를 더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신호만 믿지 말고 추세 거래량 지표 뉴스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진입하면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겹칠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겹칠 때 잡는 게 기본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